자, 2020년도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고 있는데, 이제 막다른 길목으로 왔어요. 스포츠 심리학, 운동 생리학을 출발해서 산 넘고 강 넘고 어려운 계산 문제를 해결하고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름대로. 그리고 이제 제가 평가할 때 2018년보다 더 좋은 문제, 또 2019년보다 2020년도 문제가 더 좋은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왜 좋은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건강운동관리사로서 현장에 가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2020년도 문제를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부한 사람 안 하는 사람 변별력 있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창의적인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었다. 그래서 기출문제만, 저는 이제 기출문제집을 물론 이제 책을 편찬하고 그런 사람이지만 기출문제로만 너무 치중해서 공부한 사람들은 2020년도에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폭넓게 하세요. 그리고 제대로 된 강의를 수강했으면 좋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15번 문제는 조금 특이해서 제가 여기다 한번 써봤어요. 스트레스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1970년대에는 맥그라스라는 사람이 4단계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런 4단계로 설명한 내용이 바로 뭐냐면 환경적인 요구, 또 환경 요구 지각, 스트레스 반응이 생겨서 행동 결과로 이어지는데 이런 모형이 신뢰도 타당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설득력이 떨어져서 1980년대 우리 스포츠 심리학은 변화무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80년대에 순인이라든지 란 스미스, 지금 15번 문제, 그리고 레리 라워라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통합된 모형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완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완 기술. 우리 문제는 지금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 스미스의 인지적 감정적 스트레스 모형이다.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중재 기법이 뭐냐? 그 이완 기술이고 이거를 인지 전략이라고 그래요. 인지 전략. 좌측에 있는 것을 인지 전략과 또는 인지 기술. 그러면 안 되겠네. 인지 전략이라고 하죠. 인지 전략.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인지 재구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인지 재구성. 인지 재구성은 배웠지 않습니까? 인지 재구성은 비합리적인 신념을 합리적인, 긍정적인 마인드, 합리적인 신념으로 바꾸는 것을 인지 재구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인지 재구성은 사이클이 있어요. 어떤 행동이 액티베이팅이지. 사건이 일어났어. 자, 2020년도에 뭐 연기가 되고 또 연기가 되고 해서 건강운동관리사 시험이 10월 22일인가 치러졌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어렵게 나왔어. 1차 합격률이 16%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브리프, 비합리적인 신념, 이번에도 또 떨어졌는데 하는 게 생겨요. 그래서 불합격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겠지. 컨시퀀스. 자, 건강운동관리사 한두 번 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실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논박을 통해서 결과라고 하면 안 되고 효과라고 해야 돼. 효과. 이게 결과지? (2018년도) (2019년도에) 떨어졌는데 누구나 떨어질 수 있어. 나는 삼수해서 꼭 될 거야. 이런 비합리적인 신념을 논박을 통해서 합리적인 신념으로 바꿔서 2020년도에 합격했다. 이런 게 바로 인지 재구성이야. 인지 재구성은 불안을 감소시키는 방법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불안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뭐죠? 생리적인 방법과 그리고 인지적인 방법이 있지. 생리적인 방법은 바이오 피드백, 그 다음에 자생훈련, 또 체계적 동감화라든지 점진 이완이라든지 점진적 이완 기법,
또 뭐가 있어요? 호흡기법이 있지. 자, 인지적인 방법에 인지 재구성, 사고 정지도 있습니다. 여기에 인지 재구성 말고 자화도 들어갈 수 있어요. 자화. 자화라는 건 뭐야? 이신바에바가 높이 뛰기 전에 뭐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사라포바도 고함을 지르죠. 일종의 자화입니다. 이 자화. 그런데 이 론 스미스는 인지 재구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완 기술은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완 운동, 이완 기술. 자, 호흡기법, 자세훈련, 그리고 명상, 점진적 이완. 근데 론 스미스는 통합 모형을 제시하면서 호흡, 여기는 뭐라고 써져 있어? 심호흡으로 되어 있죠. 복식 호흡인데 호흡 기법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호흡 기법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이 2번이라든지 아니면 4번 가지고 고민을 했을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간 수준의 문제예요. 중위 수준에.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공부를 한 사람은 벌써 1, 3번은 찍지 않았을 거라고. 2번 아니면 4번일 거다. 그래서 조금은 중위 수준의 문제인데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이 스미스라든지 론 스미스 80년대에 이런 스트레스에 관련된 통합적 모형을 제시한 사람이 세 사람 정도 돼요. 레리 라우어. 그런데 이 순위는 이완 운동하고 심상 기술을 결합해서 스트레스 모형을 제시했습니다. 론 스미스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고, 그래서 심상이라는 것은 뭐야? 과거 이미지 회상이라든지 모든 감각 체계의 동원, 새로운 이미지 창조, 외부 자극 없이도 발생한다. 대근육 없이도 또 심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상의 교육 단계라든지 또 심상의 실제는 뭐냐? 선명도와 조절력이다. 심상의 유형은 뭐가 있느냐? 내적 심상과 외적 심상이 있는데 주로 엘리트 선수들은 내적 심상을 선호하더라 하는 것들 우리 다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략이 아니라 스포츠 심리학 전반에 걸쳐서 2020년도에 두루두루 출제되었죠. 그래서 스포츠 심리학을 충분히 여러분이 공부를 하게 되면 12분에 80점을 맞게 돼요. 스포츠 심리학 쪽에서 운동학습과 제어 쪽에서 많이 출제가 됐죠. 운동학습과 제어 쪽에는 자연과학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해요. 8과목 중에서 유일하게 인문사회 과목이 스포츠 심리학인데, 막상 받아보니까 이 자연과학 냄새도 나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쉬운 문제가 스포츠 심리학이다. 자, 스포츠 심리학 꼭 12분에 풀고 다른 문제, 어려운 문제에 시간을 많이 보내서 좋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 사이트는 www.pteacher.co.kr이고 여기에 가면 다음넷 트레이너 박이라는 카페에 가면은 2020년도 최종 합격생 수기라든지 아니면 건강운동관리사 일자리가 매주 양질의 일자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이 꼭 확인하고 은혜 받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한 문제 더 풀어봐야지. 자, 이거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보고 여기에서는 이 생리적을 정서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대한 또 대처 능력에 대한 인지 전략이 뭐냐? 상황. 여기에 대한 인지 전략이 여기는 이제 인지 재구성 그리고 호흡법 아니면 호흡 기법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것도 사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완 운동에. 그런데 이 론 스미스라는 사람은 여기에는 정신적인 평가에는 인지 재구성을 또 여기 생리적 반응에는 호흡 기법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4번이 아니고. 그 다음에 16번은 지금 칠판이 필기하기 어려우니까 설명을 대충 해볼게요. 주의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주의는 리데퍼가 제시를 했죠. 4분원. 그래서 주의에는 폭을 스코프 범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향이 있다는 거야. 방향은 무엇의 근거죠? 내적이냐, 외적이냐. 폭은 포괄적이냐, 제한적이냐. 그래서 포괄적, 외적, 포괄적, 내적, 제한적, 내적, 제한적, 외적. 그렇게 우리가 4분원을 그려놓고 많이 주의를 공부를 하죠. 포괄적, 외적은 뭐죠? 평가입니다. 빠른 평가. 포괄적, 내적은 계획이라든지 분석이죠. 그리고 제한적, 내적은 예행 연습이지. 다 이 내적이라는 것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제한적, 외적은 뭐냐? 어떤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리고 수행을 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런 주의에 관련된 4분원을 묻는 요소를 묻는 게 아니고 어떤 정보 처리 시스템에서의 그 감각, 지각, 반응 선택, 반응 실행, 자극이 주어지면 그런 세 단계가 일어나죠. 그것을 우리가 묶어서 뭐라고 그러죠? 정보 처리 시간, 또 반응 시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감각, 지각 단계에서는 뭐가 일어나느냐? 스트룹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스트룹 효과는 정보가 병렬적으로 처리된다는 거지. 그리고 칵테일 파티 현상이 일어나는데 칵테일 파티라는 것은 칵테일 파티처럼 시끄러운 상황에서 누군가가 박승화 체육 스포츠 이렇게 불렀을 때 제가 선택적으로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각, 지각 단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반응 선택은 뭐냐? 반응 선택은 정보가 통제적으로 처리되냐 아니면 자동적으로 처리가 되냐. 그래서 통제적으로 처리가 될 때는 속도가 느리고 자동적으로 처리가 될 때는 빠르고 통제적은 초보자, 자동적은 상급자. 그리고 통제적은 뭐냐? 비자발적이다. 자동적은 뭐야? 자동적이 비자발적, 통제적이 자발적.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반응 실행 단계가 있죠. 반응 실행 단계에서는 정보가 병렬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계열적으로 처리된다. 그래서 계열적으로 처리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심리적 불응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자극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자극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돼요? 지연이 된다는 거야. 그것을 Psychological Refractory Period라고 합니다. 심리적 불응기. 이 바로 심리적 불응기가 나중에 페인팅 효과의 그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2번 다 설명했네요. 칵테일 파티 효과, 지각 협소화를 통해서 주의와 각성 수준의 연관성을 제시한다. 그리고 만약에 지각 협소화를 통한 불안 이론이 있죠. 지각 협소화와 관련된 불안 이론이 뭘까요? 불안 이론 8가지 되죠. 욕구 이론이다, 역유자 가설이다, 다차원 이론이다, 최적 수행 지역 이론이다. 2020년도에도 그게 나온 것 같은데, 최적 수행 지역 이론. 그 점을 범위로 표시한 거. 그 다음에 또 전환 이론이다. 카타스트로피 이론이다. 마튼스의 심리 에너지 이론. 마지막으로 단서 유용 가설이라는 게 있죠. 그 단서 유용 가설이 바로 퍼셉션 내로잉, 지각 협소화와 관련된 이론입니다. 그리고 4번은 무선 연습과 또 구행 연습에 대해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맥락 간섭 효과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연습법에서 뭐가 있어요? 전습 대 분습, 집중 대 분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선 대 구획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이 맥락 간섭을 받지 않는 무선 연습이 효과적인데 맥락 간섭을 받는 무선 연습 있죠. 맥락 간섭을 받지 않는 구행 연습이 효과적인데 맥락 간섭을 받는 무선 연습이 연습에 효과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 파지와 전이 측면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베티그가 이야기한 맥락 간섭 효과라는 거야. 그래서 맥락 간섭 효과를 통해서
후행 연습과 그리고 무선 연습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줘야지. 그 정답이 4번입니다. 저희 강의는 그 유튜브에 잘 올리지는 않는데 가끔씩 올리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이제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또 좋은 댓글 달면 여러분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강의를 지속적으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